27개월 월세 안 낸 세입자, 집주인이 문 바꿨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 듣고 나면 아마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27개월. 무려 27개월 동안 월세 한 푼 안 낸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은 집주인이 결국 새벽 2시에 도어락을 바꿨고, 그러자 세입자가 오히려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021년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2층. 김민호 씨, 당시 58 는 자신이 소유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집이지만 김민호 씨에게는 노후를 위해 아껴온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임수진 씨, 당시 34살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조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성실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김민호 씨는 별 걱정 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입주 6개월 만인 2021년 9월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임수진 씨는 다음 주에 꼭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10월도, 11월도, 12월도. 독촉 문자는 일시불로 쌓여갔고 전화는 점점 무시됐습니다. 2022년 1월 김민호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집을 비워달라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임수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김민호 씨는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명도 소송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 저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세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1심에서 김민호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특약, 즉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인정하며 임수진 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임수진 씨는 항소도 하지 않고 집을 비우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2022년 8월 이후에도 그는 그 집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김민호 씨가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 날짜는 석 달 뒤인 11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 이후에도 월세는 계속 쌓였습니다. 2023년 2월 밀린 월세 총액은 엘이 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의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김민호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수진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락을 교체한 겁니다. 문 앞에는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밀린 월세 요 60만 원 입금하시면 새 열쇠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집에 돌아온 임수진 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김민호 씨는 내 집인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습니다. 임수진 씨는 집안에 제 물건이 다 있다며 울었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돌아갔고 임수진 씨는 그날 밤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임수진 씨는 김민호 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7개월 동안 월세 한 푼 안 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다니. 변호사가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설명했지만 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집주인이 강제 집행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도어락을 바꾼 행위가 위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내 권리가 맞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혼자 해결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짐을 내다 버리거나 문을 잠가 버릴 수 있다면 세입자는 언제 어디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니까요. 반대로 이 원칙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악의적인 세입자를 법이 오히려 보호하는 꼴이 됩니다. 원고, 즉 집주인 김민호 씨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명도 판결이 확정됐다는 건 임수진 씨가 그 집에 머물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27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아이 60만 원의 채무, 게다가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임수진 씨의 물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싸움에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즉 임수진 씨 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일방적으로 도어락을 바꾸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집 안에는 개인 물건과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고 그날 밤 갑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행관이라는 공식 절차가 존재하는데 집주인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직관이 실제 판사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실제 판결을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김민호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냉정했습니다. 명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강제 집행은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집주인이 스스로 세입자의 점유를 막는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명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배제할 권리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호 씨의 도어락 교체는 주거침입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수진 씨의 책임도 엄하게 짚었습니다. 27개월간 차임을 전혀 내지 않고 명도 판결 후에도 9개월간 집을 비우지 않은 행위는 극히 반사회적이고 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5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봤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150만 원은 임수진 씨가 김민호 씨에게 갚아야 할 밀린 월세 LO 60만 원과 상계 처리됐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빚을 맞상쇄한 겁니다. 결국 임수진 씨는 김민호 씨에게 111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김민호 씨가 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긴 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력구제는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악의적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가버리면 불법입니다. 내용 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명도 소송, 강제 집행 신청,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차가 결국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라면 월세 연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법원 판결과 강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판례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김민호 씨에게도 임수진 씨에게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 법은 언제나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봅니다. 오늘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집 빌려준 분, 새 들어 사는 분 계시다면 꼭 들려주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다시 만나요.